나이도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진급해서 안 되는 대부분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혹시? 좋아하는 단계.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머이 베트남 쌀국수 박상근 대표라고 하고요. 2013년에 시작해서 약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메뉴는 전국 2,500여 개 베트남 쌀국수 중에서 유일하게 닭쌀국수가 메인 메뉴입니다. 쌀국수는 보통 이제 소고기 쌀국수 많이 먹잖아요. 네, 대부분 다른 데는 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쌀국수가 메인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이제 양지 쌀국수가 메인 메뉴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닭을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데 일반적인 그 베트남 쌀국수 매장에서는 닭쌀국수는 버리는 카드더라고요. 뭐냐면 쌀국수를 소고기 쌀국수를 안 먹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쩌다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만드는 게 닭쌀국수예요. 그런 거를 보니까 싼 그 닭가슴살을 찢어가지고 올려주고 구명을 올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동대문에서 그 유명한 닭 한 마리 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먹다가 이거를 내가 베트남 쌀국수에다 응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10년 정도 이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쩌다가 10년 전에 쌀국수 이 가게를 창업을 하신 거세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 5년 정도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전역을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베트남 막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베트남 근무가 마감되고 할 때 나이도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은 그 어느 정도 진급해서 안 되는 대부분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퇴직하고 베트남 쌀국수를 하게 됐던 거죠.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직접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직접 배웠죠.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 이제 말씀해 주세요. 베트남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아버지가 하노이에서 한 30년 정도 베트남 쌀국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2,000불이죠. 2,000불을 주고 1년간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가서 제가 가서 직접 배운 거죠. 그 매장에 가서. 주말에만 1년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네네. 퇴직하고 회사 퇴직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0살 초반이죠. 50살 하나 정도 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거죠. 과감하게 시작한 거죠. 남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맹점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땐 베트남하고 똑같은 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한 두세 달 있으면 손님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 향이 많이 나니까 손님들이 다 이제 향에 대한 거부감이 9대 1이더라고요. 10명이면 한 명만 좋아하는 거고 9명은 다 한국식이더라고요. 모든 음식을 다 한국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화 된 거죠. 지금 이제 자리가 학교 앞이잖아요.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이 아는 지인이 이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보러 가는 중 여기 학교 앞이니까 한번 와서 이쪽에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쪽에는 그 당시 제가 얻을 때는 저쪽이 메인 거리예요. 그 역 쪽으로. 예, 역 쪽으로부터 이렇게 숙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이 메인 거리인데 여기는 사람이 좀 별로 없었어요.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이 자리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닭쌀국수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대생들한테는 꼭 한번 먹고 가야 될 그런 집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방학인데 학생들 다닐 때는 또 학생들이 많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줄 서서 먹었죠, 여기가. 줄 서서 먹고 한 달 매출이 보통 5천에서 6천 배달 같은 거 없이 그 당시는 또 뭐 배달이라는 것도 몰랐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온 거죠. 1년 반 전에. 거의 이제 2년 돼 가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고 해서 방학이면 또 많이 학교 앞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겹쳐서 코로나가 터져서 다른 데는 이제 그 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빨리 배달을 해야 되겠다.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 배달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배달을 안 하는 전혀 안 했죠. 지금은 뭐 배달 매출 배민하고 쿠팡이츠에서 전국에서 1등하거든요. 이제 배민의 리뷰가 3,900개 정도 되고요. 쿠팡의 현재 리뷰가 2,700개. 아마 전국 베트남 쌀국수는 저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월 매출은 한 8,000에서 9,000 사이 하고 한 달에 배달만. 배달만요? 네네네. 홀은 이제 상황이 이렇지만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9천만 원 정도가 정확하죠. 여기 이제 한 매장에 4년 이 자리에서는 4년이요. 네. 4년 하셨어요.
없었으면 이제 단골 손님도 저희는 코로나 때 그 위력이 발휘한 거죠. 저희는 몇백 번씩 오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오시는 손님 대부분이 단골 손님이고, 조금 아까 보셨듯이 이런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기사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배달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뉴가 베트남 쌀국수에 저희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볶음만, 볶음면, 월남쌈이 없어요. 왜 이거를 하게 되면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매출은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빼버렸어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다른 데는 곱빼기 보통이 있잖아요. 저희는 한 사이즈예요. 음식 그 설거지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희는 사이즈가 하나인 대신 정말 이렇게 손님들이 보면 풍성할 정도로 네, 그릇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양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큰 거로 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죠. 밥 메뉴가 없다고 했는데 네네. 여기 밥통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아, 어떤 거예요? 가끔씩 와서 밥을 꼭 찾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밥을 갖다가 이렇게 밥통에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드시게끔 해요. 아, 그냥 예, 셀프로. 예, 그냥 셀프로 갖다 드시게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세요. 서비스로 드리는 거지만 우리로서는 대우받고, 손님들은 여기는 밥도 주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괜찮으시세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요거 저 아주머니가 지금 그 그릇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저거는 이제 요 근처 이제 다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희 요 근처는 제가 직접 갖다 드려요. 네네, 들어가세요. 예. 회사 이제 생활을 베트남에서 끝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회사는 얼마나 이제 다니셨다고? 그 회사는 거의 한 20년은 안 돼도 7, 8년 됐죠.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이요, 4년. 4년.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어쩌다가 한국 오신 거예요? 유학생으로. 아, 지금 학생이세요, 그러면? 네.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혹시? 좋아하는 단계. 아, 여기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 어떤 나라예요? 우리 사장님은 칭찬한 사람. 친절한 일하시면서 힘드신 건 없으세요? 네. 힘든지 않아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제가 26살이에요. 그 여자친구분 계시나요? 여자친구.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 민민이요. 여기 이름이 신머이 쌀국수잖아요. 이름 뜻이 뭐예요? 신머이가 베트남에서 되게 좋은 말이에요. 신머이는 무슨 말이냐면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상표 등록해서 저희 상호를 이제 상표 등록이 완전히 돼가지고 저희만 쓰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테리어도 좀 베트남 현지 분위기 나게 좀 하신 것 같아요. 다 직접 했어요. 다른데 하면 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실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진을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실사하는 데 가서 싸게 해서 이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 16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메뉴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옛날에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했는데 요거만 메뉴판 사진만 다시 최근에 촬영을 했어요. 여기 사진들은 다 사장님이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찍은 그 거죠.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일부는 아니고요.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인터넷에 있는 거, 배 같은 거, 저거는 이제 일부 두세 개는 인터넷에 있는 거를 이제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 네네. 저작권에 관계 없는 거 무료 제가 쓰는 상업 거, 사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나머지는 제가 찍은 거. 창업하실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으신 거예요? 사업할 때 비용은 그 당시에는 권리금이 있었어요, 여기가.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해서 합해가지고 한 8천 정도는 들었어요. 창업하는데? 네, 창업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더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리들이 좋은데 많이 나 있어요. 네, 사장님, 쌀국수 이쪽 일 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쌀국수를 떠나서 음식점을 하려면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쌀국수는 본인이 직접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뭐 자기는 이제 월급만, 아니 매상만 챙긴다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직접 하시려면은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반드시 성공합니다. 종업원들한테도 자신이 있게 지시할 수 있고, 종업원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인데 그 베트남 쌀국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많은 경험이 정말 그 밑바닥부터 배웠기 때문에 진짜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매장에 오시면, 매장에 찾아오시면 경험을 들려드릴 테니까, 저희 거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 관계없이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음식 맛 보시고 가르쳐달라면 가르쳐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신머이를 찾아주겠습니다.